오늘은 시작하면서 제 소개를 먼저 할까 합니다. 먼저 이 말을 하고 시작하지요. 저는 결혼을 2번 한 여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두고 팔자가 드세다고 하는 거겠죠. 아마도 드센 여자들 중에서도 제가 넘버원일까요? 2번째 결혼한 남자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저는 60대 후반에 혼자 살고 있는 팔자 드센 여자, 박미자라고 합니다. 제 첫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지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친정이 가난하고 제 부모가 배움이 없어 저도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작은 제조업 공장 사무실에 취직해 집안을 도왔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제 남편은 작업 반장이었어요. 공장이 제법 커서 여러 명의 작업 반장이 있었는데 반장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실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아이가 2 딸린 유부남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에게 추파를 던지는 바람에 저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느라 굉장히 괴로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미자 씨, 저녁에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그냥 맛있는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의 접근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었고 그걸 막아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미자 씨한테 그렇게 관심 많으시면 공장에서나 더 챙겨주시면 됩니다. 퇴근 후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남편과 결혼했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야속하죠.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힘든 일 끝내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1잔, 2잔 그렇게 술에 의지했어요. 처음엔 애교로 넘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 마시는 빈도도 늘고 횟수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술이 저희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술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신호등을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은 겨우 14살, 딸은 10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아야 했지만 가장의 자리를 홀로 맡아가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회사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고 밤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에 치이며 몸은 고단했지만 아이들만은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먹고 살다 아이들이 대학을 모두 졸업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14시간 일하며 돈을 벌어도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도 제대로 싸줄 수가 없었죠. 밤에 들어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고 아침에는 6시에 출근했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챙길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도 모진 고생을 겪어가며 다행히 빗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에 살고 있는 제 친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미자야, 애들 다 키웠으니 내려와서 살면 어때? 언니 집에 내려가는 길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익숙한 골목, 어린 시절 뛰놀던 놀이터, 그리고 오래된 시장까지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향은 늘 그렇듯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날 시장에 나갔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자니? 나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지혜야. 우리는 서로를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너 서울로 이사 갔다고 들었는데 춘천으로 다시 온 거야? 아니야. 아직 서울에서 살고 있어. 이번에 언니 만나러 왔어. 지혜는 반갑다는 듯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벌써 25년 만이야? 너 결혼했다는 소식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너도 잘 지냈지? 남편이랑 애들도 같이 왔어? 남편은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떠났어. 지혜는 물어보고 되려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 벌써 15년이야.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애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둘 다 건강하게 잘 자랐어. 많이 힘들었겠다. 지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땐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는 날들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또 너도 만나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네. 나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친구라는 존재였습니다.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혜와 함께 오래된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우리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반가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친구의 눈빛이 살짝 머뭇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습니다. 미자야, 혹시 우리 오빠 생각한 적 있어?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네 오빠? 그 이름을 직접 입에 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질문을 듣고도 그를 떠올리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다니. 나는 애써 담담한 척 물었습니다. 사느라 바빴지. 너네 오빠는 잘 지내? 친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오빠, 네가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나서야 겨우선을 봐서 장가를 갔어. 그런데 결혼 초기에 계속 삐걱거리더니 결국 얼마 못 가서 이혼했어. 사실은 지금도 혼자 지내고 있어.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의 소식을 곱씹었습니다. 그랬구나. 처음 듣는 이야기네. 나는 괜히 찻잔을 매만지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고등학교 졸업 즈음에 처음 인연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연인이었다고 말하기엔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서로 마음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우리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춘천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반면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딸이었습니다. 친구의 오빠는 방과 후에 집에 가는 길에서 작은 사탕이라도 들고 서 있다가 나를 만나면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곤 했죠. 학교를 마치고 집까지 길을 걸으며 몇 마디 나누지 못했지만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 설레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지나가는 바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내가 어떤 사이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안 했으니 말이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흐지부지 멀어졌고 나는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내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내 기억과는 다르게 친구의 오빠는 어쩌면 나에게 진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몸이 좋지 않아 휴식기를 가질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25년 만에 다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시금 그때의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는 무심한 척 물었지만 친구는 내 표정을 읽고 있다는 듯씩 웃었습니다. 의대 졸업하고 지금 춘천에서 개인 병원 운영해. 바쁘게 살면서도 네 이야기 가끔 하더라.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이야기? 응,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어. 사실 너도 알겠지만 오빠는 한 번도 널 쉽게 잊지 못했던 것 같아. 나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매만졌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20살, 그와 나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했지만 정식으로 연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청주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나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딸이었습니다. 친구처럼 지내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그의 가족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분위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현실적인 벽을 실감한 나는 결국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렇게 그는 내 과거 속에 묻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 그것도 그가 한 번도 나를 쉽게 잊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냥 옛 추억이지 뭐. 애써 덤덤하게 말했지만 친구는 제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친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어느 날 친구 지혜가 알려준 시장 근처의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먹고 사느라 그럴듯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셔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문 손잡이까지 세련된 카페의 문을 열자 딸랑딸랑 예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그 옛날 풋풋했던 그 남자가 아닌 한층 깊어진 어른의 모습으로 변한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오빠였습니다. 동철. 순간 뒤돌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그를 향해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으로 다가가 말없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미자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얼어붙을 줄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냥 아프다고 할까, 뭐라고 하고 취소해야 하나 하며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고, 자신이 이렇게 볼품없이 늙어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에 찍어 바를 분첩 하나 없이 살아온 세월이 새삼스레 궁상맞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바디로션만 얼굴에 바르고 눈썹만 가볍게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설레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연애다운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몇십 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것처럼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미자 씨는 생각 없이 내뱉은 이 말을 주워 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구린 멘트를 하다니 얼른 찻잔을 집어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자 너도 그대로네. 미자, 너도? 그가 말을 놓았습니다. 순간 미자 씨의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어쩐지 그 옛날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커피잔을 바라보았고 서 씨는 미자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춘천에 계속 살고 계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 기다리고 있었지.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그는 피식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됐어. 아내가 춘천을 좋아했거든. 그 한마디에 미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은 2시간 정도 카페에 머물렀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무슨 이야기였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목소리가 익숙하게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만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도 아닌데
2시간이 지나자 미자 씨는 문득 시계를 보았습니다. 늦었네요. 가볼게요. 서 씨가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미자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남긴 채 미자 씨는 서둘러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 그녀는 버스를 타지 않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방울도 봄바람이 살며시 훔쳐갔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이 알 수 없는 기분은 무엇일까요? 어릴 적 풋풋했던 시절. 서 씨와 함께할 때는 참으로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 모진 인생을 겪고 난 뒤 다시 그를 마주하고 나니 그동안의 세월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헛헛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자 씨는 친정언니가 하룻밤 자고 가라고 붙잡았지만 뿌리치고 서둘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주방일은 더 이상 힘에 부쳐 그만두었고 회사 사무실도 일주일에 3번만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 용돈을 벌어야 할 필요도 없어지니 한결 삶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춘천에서의 일이 떠올랐죠. 서 씨와 마주 앉아 있던 순간 그의 다정한 눈빛,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 그때마다 미자 씨는 애써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던 어느 날, 1달 정도 지났을 무렵,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 서울인데 커피 한 잔 할래? 그 목소리의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울이요? 아, 네. 그런데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묻고 나서 바로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전해줬겠지. 하지만 서 씨의 태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나도 모르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약 1시간 정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때로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참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와 헤어질 무렵 서 씨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자야, 춘천 내려오면 전화해. 그의 말투는 참 다정했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여자한테 왜 이렇게 다정한 걸까? 미자 씨는 괜히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 예쁜 얼굴도 아니고, 푸석한 피부에 기름기 없는 올린 머리를 한 여자일 뿐인데, 그런데도 그는 변함없이 다정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계속 편하게 대해주니, 이상하게도 미자 씨도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달에 1~2번, 서 씨는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연락을 했습니다. 나 서울이야. 시간 괜찮아? 그는 언제나 가벼운 말투였습니다. 박 씨도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차를 마시며 1~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저 동네 마실 나온 사람처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관계가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설마? 신호등 앞에서 서 있는 남자는 분명 서 씨였습니다. 미자 씨는 순간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지만 그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전화를 걸자마자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철. 미자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미자야, 혹시 지금 뭐해? 아, 저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럼 나 잠깐 볼래?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우연처럼 마주치는 게 가능할까? 그를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미자 씨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걸어가자 서 씨가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네. 미자 씨는 서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그렇게 그들은 다시 커피를 마셨고 또 1시간 동안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전화를 기다리는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두 사람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거리에선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서 씨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에 꼭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미자 씨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애들도 다 컸으니까요. 서 씨는 잠시 커피잔을 돌리더니 다시 조용히 물었습니다. 춘천에 살아도 괜찮겠어? 미자 씨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친정 언니도 자꾸 내려오라고 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서 씨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춘천에서 살까? 미자 씨의 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서 씨는 물끄러미 미자 씨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래도 자식들한테 허락받아야 할까? 미자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허락이요? 그 순간 미자 씨는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같이 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프로포즈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노후를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냥 지금처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말야. 이제는 집에서 내가 맛있는 커피 타줄게. 그의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미자 씨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한테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서 씨는 늘 그녀와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녀는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죠. 그때도 그는 다정했지만 현실이 두 사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이렇게 너무도 당연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자. 그 말이 너무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미자 씨의 가슴 한쪽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단단했고 그저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먼저 동생 지혜와 미자 씨의 언니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혜는 오빠의 결정을 축하해 주었고 마치 자기 일인 듯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미자야, 이제 너도 좀 행복해야지. 오빠 좋은 사람인 거 알잖아. 내가 장담해. 미자 씨는 여전히 어딘가 망설였지만 서 씨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흐르듯 그렇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미자 씨도 자연스럽게 서 씨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서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자 씨가 춘천에 내려갔을 때 한 번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 씨의 딸은
키도 훤칠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잘 자란 표시가 나는 예의 바르고 침착한 성격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그 아이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서 씨를 닮았구나. 그 따뜻한 미소며 남을 배려하는 태도며 모든 것이 닮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 씨의 딸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자 씨는 그 말의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서 씨도 미자 씨의 자식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조촐하게나마 하고 싶어요. 미자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결혼하는 걸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딸은 괜찮은데 아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엄마를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기에 이해해 줄 것 같았지만 아들 성민이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아들은 늘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 씨는 미자 씨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얼굴은 한번 봐야죠. 미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기 해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서서히 다가오는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딸 희연이에게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꽤 놀란 듯 보였습니다. 엄마 진짜요?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좀 행복하셔도 돼요. 누구든 엄마가 좋은 분이라면 난 응원할게요. 미자 씨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아들은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미자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어 말했습니다. 옛날 엄마 고향에서 알던 사람이었는데 춘천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다시 만났어. 아들은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던 사람이요? 응, 좀 됐어. 그냥 가끔 만나서 커피 마시고 헤어지고 그랬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색하며 물었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결혼하자고 하셔. 아들은 적잖이 놀란 듯 미자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결혼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하재요? 얼마나 만났는데요? 아들의 반응이 미자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아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니 마치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분이 너희를 보고 싶어 하셔. 아들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결혼한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근데 뭐, 엄마 맘대로 하세요.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실 것도 아니고. 미자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무덤덤한 말투였지만 미자 씨는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움, 낯설m,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의 말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춘천에서 병원 운영해. 병원이요? 의사라는 거예요? 아들의 눈이 순간 더 커졌습니다. 그래. 아들은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남자친구가 의사라고요? 미자 씨는 순간 무슨 의미인지 몰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딘가 이상하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좀 의외네요. 미자 씨는 조용히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왜? 아니,
그냥 엄마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 사람이 의사라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엄마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예상 밖의 일이고요. 미자 씨는 한숨을 쉬며 아들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성민아, 엄마도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좀 행복해지고 싶어. 아들은 말없이 엄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뺐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아들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저 아직 생각 정리 안 됐어요.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을 줄게. 하지만 미자 씨의 마음은 한없이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서 씨를 만나고 나면 그의 생각이 바뀔까? 혹은 더 멀어질까? 미자 씨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보냈습니다. 서 씨는 엄마의 결혼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조용한 한식 레스토랑에서 미자 씨와 두 자녀 그리고 서 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특히 성민이는 서 씨를 처음 대면하면서도 예의는 갖추었지만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그런 성민이를 배려하며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벼운 태도로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식사 분위기가 편안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미자 씨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듯 생각했습니다. 제발 오늘 아무 탈 없이 지나가길. 다행히 서 씨의 자상한 배려 덕분인지 상견례는 나름 무난하게 끝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서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많이 불편했을 텐데요. 희연이는 다정하게 웃었지만 성민이는 여전히 어딘가 씁쓸한 표정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엄마한테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 말에 미자 씨는 성민이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속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성민이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조용히 미자 씨를 바라보며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미자 씨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니 모든 것이 처음 하는 일처럼 막막했습니다. 어디서 결혼식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미자 씨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결혼 때도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젊었고 사랑만 있으면 다 될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춘천으로 내려가면 애들은 어떡하지? 아들은 결혼식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이 관계가 과연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 오늘 미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결혼 후 그녀의 하루가 과연 평탄할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아들이 새아버지와 잘 지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자 드센 미자 씨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